그날 새벽, 늘 익숙하던 커피 냄새 대신 아무 냄새도 없는 집에 멈춰섰다. 김수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 이사한 집, 적응해야 할 공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외로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일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반복적인 일상이 때로는 너무 고요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은 그녀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이제는 전부 지난 일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 김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겼다. 아파트 밖에는 평소처럼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무리 눈을 부비며 일어나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집이 고요하게만 느껴졌다. 어딘가 한 구석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아마도 지난 날들이 남긴 상처 때문일 것이다. 문득 그녀는 새로 장만한 찻잔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찻잔이 손끝에 닿으며 그곳에 남겨진 찬 기운이 온몸을 스쳤다. 집이 아직은 차갑다. 이 집에서 모든 게 제자리 잡기 전에 마주하는 이 시간들. 차 한 잔의 따뜻함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따뜻함도 참 미미해 보였다. 이렇게 오래 혼자일 줄은 몰랐는데 그날 밤 그녀는 자주 가는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러 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것이 누구였는지, 왜 그랬는지 몰랐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손에 든 바코드 스캐너가 부드럽게 스캔할 때마다 기계적인 소리가 들렸다. 가게 안에선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그 소리가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할 고요함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이상호는 그날 편의점에 방문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가 머리 위로 올려다보며 지나가는 모습이 문득 보였다. 김수지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눈길을 피하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가 들어오면서 눈을 마주쳤다. 일 많이 하시죠? 좀 쉬어도 괜찮은데. 아,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김수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마음속엔 이상호의 작은 배려가 느껴졌다. 그는 말없이 선반 위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그가 돌아왔다. 짧은 인사 후 김수지는 가게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가 가게를 나설 때까지 무언의 감정이 그의 존재 속에서 흘러나왔다. 김수지는 그와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다가왔다. 내일은 편히 쉬셔요. 이상호가 그렇게 말하며 떠나간 뒤 김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울리던지 모른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게 남아있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뭔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김수지는 여전히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작은 실수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리감이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고 그만큼 마음은 더 고독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요한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고요한 공간에 그녀 혼자 남아 그 작은 배려가 전해진 자리에서 계속 떠도는 감정이 느껴졌다. 마치 이제껏 모르고 지나쳤던 온기가 이따금씩 그녀를 감싸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다음날 아침, 김수지는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을 무시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일이 끝난 뒤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목 뒤에서 쑤시는 아픔이 더 심해졌다. 몸은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연일 이어진 무리한 일들. 밤늦게까지 일한 뒤에도 씻고 집안일을 하는 일상이 이제는 뭔가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 그날도 김수지는 다시 자신이 느끼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사실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어느새 어두운 하늘이 창문을 통해 비쳤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잠시 멈추었던 물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김수지는 찻잔을 손에 쥐고 다시 고요한 시간을 기다렸다. 어쩌면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녀 자신에게 아직 그리운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수지는 손에 쥔 찻잔을 놓고 순간 얼어붙은 채 문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할까? 이상하게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그곳엔 예상치 못한 얼굴 이상호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신경 쓰이는 듯 보였다. 김수지는 당황스럽게 멈칫했다. 네. 뭐? 일이 있었나요? 김수지는 대체로 거리를 두려는 본능이 반응해 말문을 열었지만 곧 그가 건네는 한마디에 몸이 움찔했다. 괜찮으시죠? 어제는 좀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일 마친 후 몸 상태 괜찮은지 걱정돼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상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김수진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김수진은 어지러운 방안을 본 후 눈길을 피했다. 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게 전부였어요. 이상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에 살짝 눈을 돌렸다. 김수진은 자신의 아픈 몸을 잠시만이라도 돌아보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이 한편으로는 고마워지기도 했다. 그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엔 단지 집주인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는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지닌 듯했다. 저도 어제 하루 피곤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호가 말을 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자주 피곤해지죠. 어쨌든 이 건물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김수진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말은 단지 무심한 조언 같아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때 김수진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도리 하나하나에 묘하게 와닿는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라서 그런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늘 그러한 시선을 피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호의 말투는 다르게 들렸다. 마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에게 전해준 적이 없었던 말처럼 그 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김수지는 가슴 속에 그동안 쌓였던 무언의 고립감을 느꼈다. 김수지는 불편함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몸은 사실 그가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 했을 때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드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이상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그가 겪었던 모든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온화하게 느껴졌다. 혹시 몸 상태가 정말 괜찮으신가요? 김수진은 다시 물었다.
그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다. 이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마친 후 이런저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이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드니깐요. 그래도 여전히 다 할 수 있죠. 김수지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상호의 고백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가 고백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는 일상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하고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잠시 후 이상호는 그녀에게 다른 말을 건넸다. 저는 일도 많고 일어나야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더욱 진지해졌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요. 가끔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덜 외로울 수 있잖아요. 김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공감해요. 그런 게 있죠. 누군가가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말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 김수지는 이상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것을 느꼈다. 그저 일상 속에서 가벼운 대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럼 저도 오늘은 그냥 조금 지친 것뿐이에요. 김수진이 말을 끝내자 이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방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김수진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느낀 듯 그녀는 그날 밤을 더 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로에서의 회복이 아니었다. 이상호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김수지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문득 이상호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던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저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그가 다시 일깨워 준 것 같았다. 그때 문득 다시 한번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이 울렸다. 김수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아침들이 그저 다가올 일상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닥에서 발을 떼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짧은 새벽 공기를 들이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몸은 무겁고 눈꺼풀도 처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내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약을 꺼내어 한 알을 삼켰다. 아직 그 효과가 몸에 미치기 전이라서 그저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봤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반응이 없었다. 그날도 조금씩 느껴지는 불편함은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어쩔 수 없이 몸과 마음을 점차 억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지만 몸이 주는 신호는 점점 더 무시할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녀는 몇 번 이상호와 마주쳤다. 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는 날들이었고 김수지는 그가 왔을 때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그렇다고 그가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조용한 배려는 김수진에게 어느 순간 위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었다. 혼자 살면 때때로 일이 많고 피곤하고 그런 거죠.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고생 많아요. 그 말 한마디는 그저 단순한 위로로 느껴졌지만 김수진은 그때부터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다. 그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리움을 느꼈다. 자주 교차하는 그 얼굴이 잠시라도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말이 때때로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자주 그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녀는 혼자 있기를 바랐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김수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중 이상호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묵직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들어와 손님을 맞이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김수진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한 발짝 다가와 물었다. 오늘은 얼굴빛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네요. 김수진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손목을 비틀며 대답했다. 아, 네.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이 김수진에게 다가오는 불편함을 더욱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손목을 주무르며 말을 덧붙였다. 혹시 약이라도 드셨어요? 몸이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말고 약간이라도 쉬셔야죠. 김수진은 그 말에 잠시 생각을 하다. 약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렇죠. 약을 먹긴 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고요하게 흐른다. 이상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몸이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말고. 이상호는 단순한 집주인일 뿐이지만 그의 관심은 미묘하게 그녀에게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김수진은 집에 돌아와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꼈다. 오늘 하루는 유독 피로가 많이 쌓인 날이었다. 샤워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간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몸을 느꼈다. 약간의 통증이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흘러가지만 그것이 때로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녀는 그런 작은 증상들을 계속해서 넘기면서 살아왔다. 그런 감정들이 오래도록 쌓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녀는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 계속 무리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김수진은 잠시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졌다. 문 열어도 괜찮으세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그가 왜 왔는지 조금은 궁금해졌다. 네, 들어오세요. 김수진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이상호는 한 손에 작은 미역죽을 들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의 말은 부드럽고 진지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배려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퍼졌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김수진은 그가 건넨 미역죽을 받아들고 그가 떠난 후 잠시 그릇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작은 정성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 작은 정성,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녀는 미역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그 감정을 서서히 받아들였다. 맞은편 식탁 의자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빈자리는 오늘따라 유독 적막하게 다가왔다. 문득 그녀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지, 또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해졌다. 그날 밤 김수진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상호의 조그마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속에 그날따라 깊게 스며든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미역죽의 부드러운 온기를 떠올리며 그리운 잠시라도 나누어진 그 따뜻함에 문득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김수지는 고요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하고 정신은 한참을 떠돌았다. 머릿속에서는 이상호의 미역죽이 계속 맴돌았다. 그 포근한 국물의 잔향과 그가 건넨 말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누군가의 이런 사소한 배려에 마음을 열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가 가져다 준 미역죽은 단지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의도치 않게 느끼고 있었던 고독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왜 이렇게 자꾸 그가 생각날까? 김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상호가 그녀에게 특별히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작은 도움과 친절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김수지는 결국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거리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창가 한쪽 오래된 화분 속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말라버린 꽃잎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도 그 꽃처럼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늘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상호라는 존재가 존재감 있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지는 몸이 여전히 피곤한 듯 했지만 어느새 일상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늘 그렇듯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그녀는 매일처럼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날 다시 이상호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어쩐지 여전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살짝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도 일 많이 하시네요. 이상호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김수지는 멈칫하며 그를 보았다. 네? 그런걸요. 김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때 이상호는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혹시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가 묻는 말은 조심스러웠고 그 말 속에는 그녀를 염려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 김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말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것 같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진짜요. 그냥 피곤한 거죠. 김수지는 손을 털어내며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그냥 피곤하다고 넘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작은 피로도 무시하면 안 돼요. 피로는 축적되면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상호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김수지는 그 말이 조금씩 무겁게 다가왔다. 사실 그녀는 그동안 이런 조언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 건강이 나빠져도 참으면서 지나가려고 했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호는 그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며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수지는 이상호의 말에 진지하게 물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조금 더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말이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이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조금씩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말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의 말 속에는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김수지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느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김수지는 조금 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동안 혼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이상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김수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이상호는 김수진의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는 김수진이 한 번 더 말을 하지 않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말은 여전히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김수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되돌아보았다. 이상호의 말은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동안 남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을 거부해 왔고 그런 감정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와의 대화 후 그녀는 조금씩 그가 주는 조용한 배려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수지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그날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그 대화에서 빠져나와 다시 혼자 있을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의지해 본 적 없던 그 따스한 기운이 조용히 가슴 속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은 어두운 밤을 감추지 못했고 거리는 조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에 김수지는 이상호의 조용한 배려가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김수지는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몸에 찌르는 피로감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뻐근한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무리하게 버텨온 일이 쌓여 이제야 드러나는 듯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다. 지난날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녀는 지금 몸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식탁에 앉아 김수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그동안 습관처럼 마시던 차도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매일처럼 티백을 담고 끓인 물을 붓는데 그 일상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만 느껴졌다. 그냥 차를 마시는 것조차도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목이 쑤시고 어깨가 아픈데도 그녀는 계속해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몸의 신호들을 무시해왔다. 그 순간 문득 이상호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몸이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말고. 그가 했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꾸 반복되었고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하게 긴장된 감정이 일었다. 이상호의 말이 김수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날 김수진은 아침을 먹은 뒤 근처 마트로 가기로 했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일을 해야만 뭔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마트를 향해 걷는 동안 그녀는 다시 한번 이상호의 말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가 건넨 미역죽 한 그릇, 그리고 작은 관심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새삼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호는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다. 마트를 지나쳐 김수지는 길거리에서 낯선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 고양이는 찬바람을 피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작은 발걸음으로 지나갔다. 김수지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그녀도 아마도 그 고양이처럼 외로움 속에서 저렇게 작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그 고양이가 느꼈을 고독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대로 느껴졌다. 그렇게 혼자 걸어가던 중 김수지는 다시 이상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젠 익숙한 동네의 모습이었지만 이상호의 집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머뭇거렸다. 그동안 그를 피하려 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가 생각났다. 몸이 좋지 않으면 그가 또 걱정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결국 김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호가 문을 열었다. 오셨어요. 그의 말투는 변함없었고 그저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김수지는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걱정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오늘은 얼굴빛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김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물음에 한동안 답을 하지 못했다. 몸이 아프고 지쳐 있었지만 그가 그녀를 향해 내민 손길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그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그가 주는 따뜻함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속으로 자신에게 되뇌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요. 조금 지쳤을 뿐이에요. 김수지는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상호는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저녁이 차려지던 중 김수지는 조용히 손끝으로 부딪힌 찻잔을 들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 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상호의 배려가 이제는 마음 깊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여전히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점점 더 그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 속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김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상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으시죠? 저도 혼자 먹을 땐 이런저런 음식 준비하곤 했는데 이제 함께 먹는 게 더 좋네요. 김수지는 그의 말이 가벼운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던 외로움도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혼자 시간을 보내왔는지 김수지는 그가 느끼는 외로움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이상호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는 이 말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주려는 듯했다. 김수지는 이상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말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답이 궁금했다.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이 순간 김수지는 그와 함께 무엇을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도 점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리며 김수지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전화기를 들었다. 그 전화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수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전화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끊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여전히 손끝이 떨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말투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걱정과 염려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음, 괜찮아. 그냥 일하고 쉬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김수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들은 여러 번 물었지만 그녀는 늘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아들이나 가족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주고 싶지 않아. 항상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면에 숨기고 있었다. 그럼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던데 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긴 하더라고. 김수지는 그렇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여전히 그 말을 내뱉는 것이 싫었다. 아들에게만큼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잘 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그녀가 고독 속에서 감춰두었던 모든 외로움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들었다. 아들은 늘 이런 식으로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늘 무겁게 다가왔다. 김수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자신이 두려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고백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겪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전화는 끝났고 김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찬 기운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왔던 걸까? 아니, 그 시간이 단지 외로움만 가득했을까? 아니면 어쩌면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도 모르게 의지할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김수지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음식을 만드는 손끝에서부터 지친 기운이 느껴졌지만 늘 그랬듯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위안을 찾으려 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곧 그 소리가 이상호의 방문을 알리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 열어도 괜찮으세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문을 열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오늘도 좀 지쳐 보이셔서요. 이상호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에 작은 식사를 담고 있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제가 준비한 거 좀 드세요. 김수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그녀에게 또 한 번 배려를 건넸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녀에게는 낯설게 다가왔다. 그런 친절이 그녀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건넨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게도 더 큰 부담이 되었다. 괜찮아요. 이상호 씨, 감사합니다. 김수지는 고개를 돌려 그가 건넨 음식을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호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조금만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것 같아서요. 이상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말에 김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건넨 음식을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김수지는 그 음식을 받으며 말했다. 그 순간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돌아섰다. 김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보낸 작은 배려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잊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상호가 떠난 뒤 김수지는 혼자 남아 그 음식을 천천히 먹었다.
그 음식이 단지 몸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내민 손길, 그리고 그 따뜻한 말들. 김수지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해주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날 밤, 김수지는 다시 한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동안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고백하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그 작은 배려가 점차 그녀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준 음식을 통해 김수지는 처음으로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와 함께라는 생각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 같다는 것을 그때 김수지는 문득 알았다. 이상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가 보여주는 따뜻함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그녀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이상호가 돌아왔다. 그녀는 미역죽의 마지막 한 숟가락을 삼키며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고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맞은편 식탁 의자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빈자리는 오늘따라 유독 적막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문득 이상호가 건넨 미역죽의 온기가 조용히 마음 한켠을 감싸는 듯했다. 작은 온기였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이제 혼자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